기억의 침식,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설계도. 치매라는 단어를 처음 마주하는 순간 많은 분들은 비슷한 감정을 느끼십니다. 막연한 두려움,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 그리고 혹시 우리 가족도 그런 건 아닐까 하는 걱정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변화로 시작됩니다. 약속을 잊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말끝을 흐리는 순간들입니다. 대부분의 가족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좀 깜빡하시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사실 이 판단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기억력은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문제는 그 변화가 단순한 노화인지 아니면 다른 신호인지를 우리가 쉽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삶을 덮치는 병이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눈에 잘 띄지 않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보호자에게 더 잔인한 병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뇌는 하나의 도시와 같습니다. 수많은 길이 연결되어 있고 정보가 오가며 기억이 저장되고 감정과 행동이 조절됩니다. 정상적인 뇌에서는 생각과 활동이 끝난 뒤 불필요한 단백질 찌꺼기들이 정리됩니다. 마치 도시에서 매일 밤 쓰레기를 수거하듯 뇌도 스스로를 청소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유전적 요인, 생활 습관, 혈관 상태 등이 겹치면 이 정리 시스템이 점점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세포 사이에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물질은 처음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상도 매우 미미합니다. 다만 신경세포 사이의 소통이 조금씩 느려집니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말이 입까지 나왔는데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아는 얼굴인데 이름이 바로 생각나지 않는다. 같은 증상입니다. 아직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족은 이 시기를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이때가 가장 개입하기 좋은 시점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밀로이드가 쌓인 환경에서는 뇌세포 내부에서도 변화가 생깁니다. 신경세포 안에는 세포의 형태와 기능을 유지해주는 구조물이 있는데 이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타우 단백질입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이 타우 단백질이 정상적인 형태를 잃고 서로 엉키기 시작합니다. 집으로 치면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기둥이 안쪽에서부터 약해지는 상황과 같습니다. 2단계부터는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방금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시간과 장소에 대한 감각이 흐려집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이제 정말 치매가 온 것 같다고 느끼게 됩니다. 상태가 더 진행되면 뇌를 보호하던 면역 세포들마저 과도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세포들은 뇌를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위협이 계속되면 오히려 독성 물질을 내뿜으며 정상적인 뇌세포까지 손상시킵니다. 이때부터 성격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짜증이 들고 분노가 갑자기 폭발하고 때로는 공격적인 말이나 행동이 나타납니다. 이 시기에 보호자분들이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지? 왜 이렇게까지 변했을까? 하지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변화는 의지나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조절 기능이 무너진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픔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혈관 문제가 더해지면 상태는 더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뇌는 매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혈액 공급이 조금만 줄어도 기능에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은 뇌혈관을 서서히 손상시키고 어느 순간 갑작스러운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내다가도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치매는 단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러 요인이 오랜 시간 겹치며 뇌의 균형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병입니다. 이 기전을 이해하면 왜 검사가 중요한지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 검사를 두려워합니다. 확진이 나올까봐 혹은 비용과 과정이 부담스러워서 검사를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면 비타민 결핍, 갑상선 기능 이상, 심한 우울증처럼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외망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또한 뇌 영상 검사는 치매를 확진하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당장 치료가 가능한 다른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에 맞설 수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진단을 받은 뒤에도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사라진 기억을 되돌리지는 못하지만 현재의 상태를 조금 더 오래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이 조금 더 오래라는 시간이 가족에게는 매우 소중합니다. 눈을 맞추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결코 작은 의미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병의 원인에 직접 작용하는 치료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에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치매가 더 이상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병만은 아니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뇌를 계속 사용하게 하는 환경입니다. 대화, 산책, 간단한 역할 부여, 사람들과의 교류는 뇌기능 저하의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저빠르게 위축됩니다. 이제 보호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치매는 환자 혼자 겪는 병이 아닙니다. 가족 전체의 삶을 바꾸는 병입니다. 그래서 보호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전략입니다. 모든 돌봄을 혼자 감당하려 하면 보호자가 먼저 지치고 무너집니다. 국가의 돌봄 제도, 요양 서비스, 주변의 도움을 활용하는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곁에 남기 위한 선택입니다. 또한 환자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상처받기보다는 상태의 문제로 이해하려는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감정으로 대응할수록 서로의 상처는 깊어집니다. 치매 앞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이미 늦었다입니다.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어도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망보다는 이해를, 포기보다는 전략을 선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What Useful Stories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